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 개인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저자는 서준열, 출판사는 와이즈베리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개인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온 비즈니스 프로듀서이자 1인 가구 전문가입니다. GS 리테일 근무 당시 일명 일잘러로 최연소 과장 타이틀을 달았으며 12년간 직장 생활로 쌓은 역량을 더 발전시켜 자신의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미래 예측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업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공유경제 1호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이사장이며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온라인 쇼핑몰, 유통, 마케팅 기업 운영, 명지대 공과대학 겸임교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 강사 등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아방송예술대, 한국폴리텍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관 단체인으로서 전국 최초의 강남구 1인 커뮤니티 센터 운영법인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독립적인 사업을 통해서 과거 대기업에 근무하는 월급 이상을 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이 생겨 아빠의 역할에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과 2020년 대한민국 인물대상, 경제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1인 전문가로 위상을 넓히고 있으며 서강대 사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강연에서 청소년들, 대학생, 직장인들의 퇴사 후 삶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 책 속의 새로운 사회가 견인한 개인의 등장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견인한 개인의 등장. 개인의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가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좀 더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의 시대에는 개인이 집단에 묻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능력 없는 임원이 몇 명 있다고 해도 회사는 오늘도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그런데 개인의 시대는 개인이 주인공이자 주체가 됩니다. 비빌 언덕도 없고 묻어갈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간 집단에 묻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시대는 훨씬 더 스마트한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노력한 만큼 더 빛날 기회가 많으며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세상이 펼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인재로 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직장에서의 월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만의 독립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직업의 형태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의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러워하는 직업을 조사했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꼽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위 기술직, 3위 교사에 이어 4위를 프리랜서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와 사업가는 오히려 프리랜서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식이 확연하게 변했는지 드러난다. 당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러워하는 직업은 1위 공무원에 이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순이었다. 프리랜서는 부러움의 대상에 끼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인 프리랜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는 지금의 정규직과의 대립구도에서 보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보다 더 위에 있는 비정규직, 바로 슈퍼 비정규직의 탄생이며 바로 이것이 프리랜서 이코노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개인이 곧 회사가 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기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익은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자들을 섭외하는 것을 지칭한다. 미래의 경제와 기업은 프로젝트의 단위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은 해체된다. 특히 이런 환경은 시대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한순간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변화가 빠른 시대라는 점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 인재들이 과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올해 신제품을 내는데 필요한 인력을 뽑았지만 3, 4년 후에는 그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고정적인 인건비를 사용하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만 나가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외부의 전문 인력을 필요한 기간만 쓰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또한 이제 사람들은 직장에 고용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회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작업물의 전달 등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굳이 과거처럼 주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일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또 해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에서는 정직원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C레벨 또는 슈퍼 인재를 고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들에게 가상의 직위를 부여해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VCHO, 가상의 인사 최고 책임자, VCMO, 가상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급 인력을 효율적이면서 유연하게 주 2, 3회만 출근하게 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첨단 IT 기업 역시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통해 슈퍼 인재를 찾아내고 급격히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노동 환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언택트로 자유롭게 복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기그로서 노동을 시험해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인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능력 있는 많은 인재가 긱 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 업무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라거나 공무원이 참 좋은 직장이야 라는 말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발적 비정규직, 슈퍼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정규 직원에게 주는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직업 안전성은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다소 제한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과 뉴 에브노멀이 만드는 개인의 시대.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를 좀 더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아보자.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의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기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누군가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굴러간다. 그렇기에 이를 우리는 불가역성이라 표현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그럭저럭 돌아가고 월급도 잘 나오기 때문이다. 내 일상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변화의 실체를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들 역시 취미에 몰입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 예측, 기술 혁신이라는 단어들은 그저 벽장 안에 존재하는 박제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영국의 생태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실행한 삶은 개구리 실험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는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익어버리고 만다. 핵심은 서서히라는 점이다.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에 우리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묻은 이유는 5년 뒤, 10년 뒤를 갑자기 바꿀 변수들이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시대, 독립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의 형태와 구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실 개인의 시대가 아닌 훨씬 그 이전에도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세 유럽의 용병을 말하는 프리랜서였다. 기병이 드는 창인 랜스를 들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프리랜서는 현재 국내에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많게는 130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혼자서 여러 개의 직업을 수행하는 엔잡러라는 용어도 생겼다. 여러 분야에서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택배 배송업자, 가사 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도 대규모로 생겨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독립 비즈니스. 나는 개인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업의 방법을 독립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독립 비즈니스는 한 개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배양된 역량을 통해 시작되며 협업의 관계를 통해 일의 규모가 커진다. 흔히 말하는 많은 창업 자금이나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타고난 끼나 예술적인 감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독립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은 바로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들이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뭔가를 대비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뭘 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립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매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갑작스러운 퇴직이 현실화되었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네트워크, 여기에 더해진 자기 개발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사업의 판을 짜는 기회는 분명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립 비즈니스는 프리랜서, 엔잡러, 플랫폼 노동자와는 다른 매우 큰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존에 일을 주는 회사나 단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회사가 일을 주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이 설사 일을 제안하더라도 기존의 회사에서 수락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자신에게 일을 주는 회사, 단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자신이 벌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 일 역시 모두 회사의 몫이다. 물론 매우 전문성을 지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직장인의 월급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퇴직금이 없고 기타 다양한 복지 지원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정적으로 프리랜서, 엔잡러,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이런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자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역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 하루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독립 비즈니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직장에 다니면서 수행했던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삼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자신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일을 토대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자신이 했던 업무나 흥미로워하는 분야를 새로운 직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곤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회사를 나와 10개가 넘는 직업을 가졌던 과정을 함께 살펴본다면 분명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군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 나도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해진 연대의 새로운 방법. 특정한 시대에 잘 적응해 살아가려면 그 시대에 맞는 관계의 방식도 익혀야 한다. 돈만 번다고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독립 비즈니스로 자신의 사업을 만든다면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시대에 걸맞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의 시대라는 것이 개인으로 고립된 시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애초에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정서가 불안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뇌 기능도 손상된다. 개인이 아무래도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다소간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느슨한 연대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우선 연대에 관한 오해부터 제거해보자. 개인의 시대에서 말하는 연대란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너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에는 굳이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시대 이전에도 이미 서로에게 주는 도움은 얼마든지 있어 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느슨한 연대라는 말에 대한 오해다. 사람들은 이 느슨한 연대가 학연이나 지연 등의 단단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 노동을 피하고 더 이상 강압적으로 밀착되기를 원치 않는 경향에서 나온 말이라고 여긴다. 물론 이러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느슨한 연대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는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이다. 느슨한 연대의 본질은 서로 다름, 차이, 다른 취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일심동체,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상적인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폭력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 거기다가 실제 현실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연대를 하자는 것이 바로 느슨한 연대다. 그저 감정적으로 피곤해지기 싫어서 다소 멀리하는 느슨함이 아닌 존경과 배려가 담긴 느슨함이기도 하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개인을 존중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또 우리 시대의 연대는 균형을 잡아가는 연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무조건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류 문화에 익숙했다. 여기에 더 이상 편입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했지만 문제는 공동체가 주는 행복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불균형이 온다는 점이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푸념이 있는 이유는 어쨌거나 불균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연대가 될 수 있다. 쉐어하우스가 연대의 한 방식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은 그저 돈을 아끼기 위해서만은 아닐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남아도는 지역에서도 쉐어하우스가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연대, 즉 외로움의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대란 개인의 시대가 주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가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시대에 필요한 CSR의 새로운 관점, 개인의 철학과 신념이 사업에 투영될 때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사장이나 임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부서의 팀원이 아니면 자신이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더구나 이런 활동을 정기적인 봉사나 혹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다 회사를 나오면 이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더더욱 희박해진다. 나 자신, 내 가정도 아직 책임지지 못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마치 어불성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더라도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라며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거의 배제되는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나 플러스 나가 만드는 나들의 시대. 변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함께 변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90년생의 등장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의 모습은 직장 이후의 삶에서도 사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앞에서 개인의 시대가 왔다는 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즉, 한 명 모두가 개인의 힘으로 똘똘 뭉친 대단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소통할지를 아는 것은 그들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빨리 적응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